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인데 유난히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비슷한 일상인데 오히려 환경은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데 왜 더 자주 행복을 느끼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집이 생기면, 승진을 하면, 아이가 잘 되면 그때 행복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막상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조건을 찾게 됩니다.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보다 그 사람이 가진 심리적 습관과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그 방향이 결국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죠. 오늘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심리적 특징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분명 드실 겁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도 바로잡아 드릴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심리적 습관 5가지. 첫째,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집중한다. 인간의 뇌는 태생적으로 부족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생존하기 위해 발전시켜온 본능입니다.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부족한 것을 빨리 채워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뇌는 자동으로 잘 되고 있는 것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더 오래 시선을 머물게 합니다. 문제는 이 본능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오늘 10가지 일이 잘 풀렸어도 딱 한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것만 머릿속에 남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냈어도 저녁에 가벼운 두통이 오면 오늘 안 좋은 날이 되는 거죠. 이게 뇌의 자연스러운 편향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이 편향에 자동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있는 것에 시선을 돌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따뜻한 햇살이 좋았다거나, 오랜만에 맛있는 걸 먹었다거나, 누군가 먼저 문을 잡아줬다거나, 이런 작은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감사와 행복 사이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실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심리적 능력입니다. 같은 현실을 살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면 두 사람의 행복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삶 안에 이미 충분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의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행복한 사람은 비교보다 성장에 집중한다. 비교는 인간이 자신을 평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잘하고 있는 건지, 뒤처지고 있는 건지, 주변 사람들과 견주어 보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가 행복을 갉아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인데요. 비교는 구조적으로 만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된 사람은 항상 존재하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가진 것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루었어도 저 사람만큼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성취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SNS가 일상화된 지금 이 문제는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의 대상이 주변 몇 명에 그쳤지만 지금은 수십만 명의 삶이 스크롤 한 번에 눈앞에 펼쳐집니다. 더 잘 꾸며진 집, 더 멋진 여행, 더 화려해 보이는 일상. 그것들이 실제보다 훨씬 좋아 보이게 편집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작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도 비교를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비교의 기준이 다릅니다.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지, 지난달보다 무언가를 더 잘하게 됐는지. 이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은 작은 성장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장은 통제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잘 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나아지는 건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한 만족의 끝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나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오늘 하루도 충분히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결과를 예측하고 싶고,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고, 불확실한 것들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이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날씨, 경제 상황, 예상치 못한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집착할수록 스트레스는 쌓이고 현실은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끊임없는 긴장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다루기 위해 수용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참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곳에 쓰는 심리적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잘 안 풀리는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렇게 됐지? 어떻게 다시 통제할 수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 전환이 습관이 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실제로 나아갈 방향을 더 빨리 찾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포기가 아니라 진짜 내 에너지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여유가 생겼을 때 삶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넷째, 행복한 사람은 현재를 살아간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곳에서 보냅니다. 몇 년 전에 했던 말 한마디가 갑자기 떠오르며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지금 눈앞의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행복을 빼앗는다는 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이미 바꿀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게 만들고,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불안을 미리 당겨오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반복될수록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마음의 방황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현재와 무관한 곳을 떠돌아다니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마음이 지금 하는 일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람들은 더 만족스럽다고 느낍니다. 그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이죠.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밥을 먹을 때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 발밑의 감각을 느끼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에 실제로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태도는 훈련으로 조금씩 길러갈 수 있는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건 아주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특별한 사건과 연결 짓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야 행복하고, 큰 성취를 이뤄야 행복하고,
삶에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늘 행복하기에 조건이 부족한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행복을 미래의 큰 사건에 걸어두면 지금 당장 행복을 느낄 기회는 계속 줄어듭니다.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잠깐 행복하다가 다시 다음 목표가 생기고 또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행복은 유예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행복은 항상 조금 앞에 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살게 됩니다. 반면에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유독 맛있었다거나, 창밖으로 바람이 좋게 들어왔다거나, 오랜만에 보고 싶던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한 일로 흘려보내지 않고 실제로 느끼고 음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긍정 경험의 음미라고도 합니다. 좋은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을 의식적으로 더 오래 머물러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큰 사건이 없어도 말이죠. 행복은 크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얼마나 자주 충분히 느끼느냐로 쌓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의 하루는 모르는 사람의 하루와 같은 시간이지만 전혀 다른 밀도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실제 삶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한 줄 기록입니다. 자기 전에 딱 한 줄만 써보는 겁니다. 오늘 괜찮았던 것 하나, 잘 됐던 일 하나, 기분 좋았던 순간 하나. 일기처럼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쓰는 행위 자체가 뇌로 하여금 오늘 하루 중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그걸로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하루 한 번 완전히 멈추는 순간을 만드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커피를 마실 때, 잠깐 바깥 공기를 마실 때, 딱 그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만 있어 보는 겁니다. 1분도 충분합니다. 이게 쌓이면 하루 중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덜 떠돌게 되면 지금 이 시간이 좀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비교가 떠오를 때 질문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한참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들 때 의식적으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지난달보다 나아진 게 있을까? 질문이 달라지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한 번 던진 것만으로도 비교의 방향이 조금 바뀝니다. 3가지 모두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크게 달라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게, 그리고 꾸준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5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타인이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그리고 행복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저도 이전에는 행복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직급이 높고 좋은 차를 타야 행복할 거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았죠.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생각에서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행복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라는 말입니다. 로또 당첨처럼 한 번에 크게 오는 행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고 소소한 행복을 자주 느끼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크게 성공하겠다는 목표는 품되 행복 자체를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작은 행복들이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행복은 언젠가 조건이 갖춰지면 도착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매일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작지만 괜찮았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하나만요. 그 하나를 알아보는 것 좋으셨다면 오늘 떠올린 그 하나에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공감본부 감사합니다.